그러니까 절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남자 관상 뭐 그런 걸 좀 뽑아봤어요. 온몸에 지나친 털이 너무 많은 사람, 유난히 돌출된 사람들, 뭐 독비 고봉이라고 해서 매우 지나치게 높거나 큰 사람, 정기가 약하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관상도 조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그냥 손님이 오시면 관상적으로 봤을 때 느낌, 그러니까 무당으로서 봤을 때 느낌, 뭐 성격, 뭐라 해야 되지? 특징, 막 이런 것들을 보긴 보죠. 아무래도 관상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죠. 제가 한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약간 제 얼굴이 바람피는 관상과 흡사한 점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바람을 피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람피는 관상 남자 편 해가지고 바람필 확률이 높은 남자 관상?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얼굴은 끼가 많고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호감형이니까. 뭔가 재치가 있을 것 같고 유머러스할 것 같고. 근데 눈썹에 고집이 있어서 절대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뽑은 거는요, 이제 여자분들이 좀 요새 이성 간에 엄청 관심이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많고 평생의 고민이잖아요,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절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남자 관상 뭐 그런 걸 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목형 유발이라고 해서 온몸에 지나치게 털이 너무 많은 사람, 그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고 하는 곡식이 있는데 잡풀이 너무 많이 나면 그 잡초가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영양분 다 빨아당기고 번식력도 좋아서 막 쑥쑥 크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당연히 열매를 맺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식궁이 귀할 수 있고 약할 수 있다. 자손이 너무 귀하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성적 매력이 좀 많이 느껴진대요. 사실은 저는 털 막 많은 분들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여성들이 은근 이렇게 끌리는 묘한 향수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 편력이 좀 있을 수 있고 이성관계가 좀 복잡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자분들이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가슴에 털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되게 온화하대요. 남자치고는 되게 좀 포근하고 온유하대요. 근데 다만 이제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맹수로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관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독관생면이라고 해서 광대뼈가 유난히 돌출된 사람들, 상처나 이별수가 늘 항상 따르고,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은 이성관계가 뿐만이 아니라 금전에서도 그런 고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그분들은 지쳐있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불안정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밖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함까지 같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 이성이 옆에 있어도 소홀할 수 있고 외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좀 여러 이성들을 접해서 좀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독비 고봉이라고 해서 코가 매우 지나치게 높거나 큰 사람. 근데 우리가 그걸 성적 매력으로도 보잖아요, 간혹.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가 독보적으로 솟아올랐듯이 성격도 독보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 쉽게 그래서 충돌을 할 수 있고 잦게 충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서로 평등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끼고 함께 간다는 느낌보다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난 되는데 넌 안 돼. 이런 남성이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나는 돈 벌어올 테니까 여자 무조건 살림을 해야 돼.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런 약간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면색 여분이라고 해서 밀가루처럼 하얀 몸과 피부를 가진 남자.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안 되냐? 벌써부터 혈색이 없잖아요. 핏기가 없죠. 벌써부터 애가 어디 아파 보여, 시름시름해 보여. 냉혈한 느낌도 나요. 그죠. 차가운 느낌도 나죠. 왜냐,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누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무자의 상이라고 합니다. 자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밭이 고르지 못해.
기록하지 못해, 풍족하지 못해 자식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씨를 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기가 약하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정기가 약해서 건강한 자식들을 두기가 어렵고 뭐 건강한 성생활도 힘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여자랑 모든 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신무호라고 해서 털이 또 전혀 없는 분들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어요. 네, 진짜로 털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인중에 수염이 고르고 풍성해야 인품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삐죽삐죽 난 것도 아니고 안 난 것도 아니고 들쭉날쭉하고 조금 나고 막 이런 경우는 간신의 상이라고 해서 약간 고독할 수 있고 약간 매정할 수도 있다. 정이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순간 그걸 벗어날 때는 자기밖에 모른다. 약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1순위. 그러니까 내 사람의 모든 건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미호교상이라고 해서 눈썹이 위로 둥글게 치켜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활할 수도 있고요. 포악할 수도 있고 개팍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렇게 보이고 행동거지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자신만의 세계로 인해서 가정을 외롭게 방치하거나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극히 얻어낸 정보와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이렇게 생겼는데 나도 그래 라는 불만을 표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하고요. 사실은 이건 통계적인 것이고요. 무속인이 실제로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는 그 기운을 보지 이걸 통계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단점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걸로 보완이 돼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라고 낳아주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막 머리 싸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보고 듣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신이었습니다.